그럼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스마트 스토커지는 라즈베리 파이에 타이젠 플랫폼을 탑재하고 거리 센서, 온도 센서를 연결하고 릴레이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찬물과 더운물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타이젠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라즈베리 파이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타이젠 개발 환경 구축이란, 첫 번째, 자바 SE 디벨롭먼트 킷 SDK 설치와 타이젠 스튜디오 설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즈베리 파이 개발 환경 구축은 IoT 이미지를 제작하고 센서들을 제어하기 위한 라즈베리 파이의 와이파이 설정을 위해 시리얼 통신 연결, 네트워크 설정이 있습니다. 타이젠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앱을 라즈베리 파이에 설치하기 위한 SDB 연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동영상뿐만 아니라 이 사이트에 잘 나와 있으니 꼼꼼히 잘 참고하시고 정확하게 차근차근 환경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이 환경 구축을 제대로 안 하시면 나중에 고생하시니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아시면 큰 도움이 되는 블로그와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자다 라는 블로그가 있는데요. 이 블로그는 에스모 기업의 타이젠 팀 윤진 책임연구원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타이젠의 많은 정보, 역사,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강추 블로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타이젠 기반 IoT 세계에서는 이분이 속해 계신 타이젠 팀이 최고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블로그를 보시다 보면 다음에 중요한 모든 사이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니까 개발자다 라는 블로그를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타이젠 스쿨은 타이젠 팀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스쿨이니만큼 여러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강의에서 샘플 앱을 하나 정하고 어떤 식으로 샘플 앱을 만들 수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oT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타이젠 크래프트 룸도 타이젠 팀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도 타이젠 스쿨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타이젠 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강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별도의 허가 없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타이젠 개발자 사이트는 타이젠 대표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타이젠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타이젠 함수에 대한 가이드를 확인하고 API 문서를 보기 위해 자주 들어갑니다. 이 동영상 강의 중에도 계속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타이젠 개발의 뜻이 있다면 이 사이트와 친해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타이젠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Gcam프입니다. 이 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타이젠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동영상 강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누비슨 클라우드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누비슨 클라우드에 대한 영상은 신플랫폼 대표님께서 직접 촬영하셨습니다. 클라우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진행된 타이젠 워크숍 동영상도 있습니다. 실제 워크숍 진행 과정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해당 워크숍은 실습과 병행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접 실습을 하며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계속 타이젠 관련 동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타이젠의 내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마트 스톱워치는 적외선 온도 센서와 초음파 거리 센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음파 거리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개해드리고 프로젝트에서의 역할과 데이터 시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목차를 잠시 보시면 먼저 거리 센서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간단히 거리 센서 외형을 소개해드리고 짚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시 가장 중요한 거리 센서 데이터 시트를 살펴보고 분석하는 이러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거리 센서의 역할입니다. 초음파 거리 센서는 반신욕을 위한 적정 양의 욕조물을 준비하게 되고요. 받아지는 욕조물이 넘치지 않도록 실시간 거리 측정하여 수도 밸브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설정 값에 따라 욕조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 수도 밸브를 좀 제어하는 부분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그림을 보고 자세히 설명드리면 스마트 수도꼭지 앱상에서 전원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도꼭지 이쪽 뒤쪽 부분에 설치된 온수 냉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열려서 욕조물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그림의 밑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욕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욕조에 받아지는 물과 수도꼭지에 설치된 센서, 온도 센서, 거리 센서가 보이시는데 이 거리 센서와 받아지는 물과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거리 값이 설정된 거리 값보다 크면 수도 밸브를 열어주고 욕조물이 받아짐에 따라 거리 센서와 수면과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측정된 거리 값이 작아지게 되는데 이때 받아지는 물의 수면과 센서와 가까워지면 욕조물이 넘치지 않도록 자동으로 수도 밸브를 잠가주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 설정 거리 값에 따라 원하는 만큼의 양의 욕조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사용자의 개인 신체 구조에 따라 요구되는 그 욕조 수위가 달라지므로 특정 사용자에게 적합하도록 거리 센서 값을 개인 설정하여 그 요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거리 센서의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되어 있는데 거리 센서는 초음파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로 이쪽 보시면 센싱 부가 방수 처리가 되어 있고요. 실내외의 물과 접촉이 있을 수 있는 곳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략적인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식 명칭은 JSN SR04T 2.0 초음파 방수거리 센서이고요. 그리고 사양은 입력 전압, 작동 전류, 주파수, 측정거리 범위, 케이블 길이, 모듈 크기, 작동 온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게 저희 라즈베리 파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전압이 3V, 5V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측정 거리 범위도 실질적으로 이 거리 센서가 측정 거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듈 크기는 28 곱하기 41mm고 작동 온도는 물의 온도를 측정해야 하므로 물의 온도에 따라서 거리 센서의 변화 값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센서의 각각의 그 모듈을 보시면 각각의 핀의 구성과 역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그림 보시면 4개의 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트리거 TX, 에코 RX, 그 다음 VCC 전압을 나타내는 3V, 5V, 또 그라운드, 접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리거 TX는 트랜스밋 약자고요. 에코 RX는 RX 리시브의 약자입니다. 그럼
각각 4개의 핀 중 거리 센서의 핵심이 되는 2개의 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핀은 트리거와 에코 핀인데요. 트리거는 초음파를 외부 공간에 날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트리거에서 방출된 초음파는 공간에 놓여진 물체에 반사되어 튕겨져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에코가 트리거에서 방출한 초음파의 메아리를 받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X, receive, 받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음파의 속도 음속은 일정압으로 트리거는 음파를 날린 이후 에코로 음파를 받는 데까지의 시간을 계산하면 물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원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트리거 핀과 에코 핀은 모두 GPIO에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GPIO는 단순히 ON과 OFF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핀이므로 원하는 시점에 트리거를 켜서 음파를 쏘고 에코로 메아리가 전달되면 인터럽트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